오늘은 더 이상 남을 위해 살지 마세요라는 주제에 대해 지혜의 목소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용한 시간 속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쉼없이 움직이며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 어떤 책임을 위해, 혹은 말없이 정해진 듯한 의무라는 이름 아래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의 안쪽을 조용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50대 혹은 그 이상의 나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이를 의미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계절을 지나온 시간, 지워지지 않는 선택의 흔적, 그리고 살아낸 날들 속에 켜켜이 쌓인 삶의 무게를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지금의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사람도, 관계도, 내 삶의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이런 고백 속에는 시간이 가르쳐 준 슬픔과 따뜻함,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변화가 담겨 있습니다. 어릴 적엔 부모의 눈치를 보았고, 청년 시절엔 사회의 기준과 경쟁 속에 휘둘리며 살았으며, 중년이 되어서는 가족을 위해 자신을 조금씩 접어두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삶의 반복 속에서 정작 나라는 사람은 어디쯤 있었을까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또 하루를 견디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진지하게, 아주 조용히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누구에게도 함부로 말하지 못했던 내 마음의 피로, 끊임없이 이해하고 양보해왔던 관계 속의 고독, 그리고 이제야 알게 된 나도 돌봄이 필요했던 존재였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남을 위해 살지 마세요. 이 문장은 이기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지금껏 너무도 타인을 위해 살아온 당신의 삶을 인정하고, 이제는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살아도 된다는 조용한 허락입니다. 마치 한밤중에 읽는 편지처럼, 혹은 오랜 친구에게 마음을 털어놓는 것처럼 당신의 마음에 잔잔히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연은 올해 65세 박영숙 씨의 사연입니다. 박영숙 씨는 경상남도 진해라는 조용한 해안 도시에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작은 텃밭과 고양이 2마리와 함께하는 그의 삶은 겉으로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그 속엔 참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몇 달 전 우연한 기회로 영숙 씨와 긴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들려준 인생의 사연은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이 되어 다가왔습니다. 나는 참 오래도록 남을 위해 살았어요. 영숙 씨는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3살에 결혼을 했고, 그 뒤로는 자신이라는 사람을 접어두고 살았다고 합니다. 남편의 일에 따라 5번 이사를 했고, 아이 둘을 키우는 동안은 한 번도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없었다고 했죠. 살아야 하니까 살았어요. 애들 밥 해주고, 학원 보내고, 남편 출장 가면 밤새워 기다리고, 그게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 당연함 속에서 그는 자신을 점점 잃어갔습니다. 자식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사회로 나가고, 어느 날엔가 남편마저 세상을 떠난 후 문득 집 안에 조용히 혼자 앉아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땐 너무 낯설었어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뭘 원하고 뭘 싫어하는지도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한 번도 나 자신을 주인공으로 삼아 살아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흔히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분명 그것은 숭고한 삶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오롯이 자신을 소모하면서 유지되는 것이라면 그 끝엔 공허함이라는 낯선 감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숙 씨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좋은 엄마, 좋은 아내, 착한 이웃이라고 불렀지만 정작 나는 한 번도 나를 행복한 사람이라 부른 적이 없어요. 그는 어느 날 거울을 보다 문득 울음을 터뜨렸다고 했습니다. 화장을 지운 얼굴,
주름진 손, 어깨 위에 얹힌 세월의 무게가 너무도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나한테 이렇게 무심했을까? 왜 그렇게 몰랐을까? 한참을 울었어요. 그제야 나라는 사람이 너무 미안해지더라고요. 그 후로 영숙 씨는 작은 변화들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혼자 바닷가 산책을 나갔고 텃밭에 토마토와 고추를 심었으며 30년 전 대학 시절 잠깐 배웠던 수채화를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걸 해도 되나? 내가 이런 걸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붓을 들고 색을 칠하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이 조용히 웃고 있음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이제는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참으면 되지. 남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려면 내가 좀 포기해야지. 그 생각은 우리를 착하게 만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나라는 사람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공허하고 허전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영숙 씨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왜 이제야 그런 삶을 시작했냐고 물어요. 하지만 전 이렇게 말해요. 지금이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라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한 가지 문장이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이 바로 삶의 전환점입니다. 영숙 씨는 지금도 매일 아침 바닷가를 걷습니다. 노을이 지는 저녁이면 작은 스케치북을 펼쳐들고 마음을 색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드디어 나답게 살고 있어요. 영숙 씨의 이야기를 통해 남을 위한 삶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의 필요성을 함께 느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개인적인 호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삶의 진실한 질문입니다. 혹시 지금의 여러분은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또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접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짜 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그 목소리가 당신을 어디로 이끄는지 조용히 따라가 보세요. 두 번째 사연은 서울 은평구에 사는 정태식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태식 씨는 올해 58세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고 계신 분입니다. 태식 씨는 오랫동안 가장이라는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결혼하고부터는 내 삶이라는 게 없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출근, 밤늦게 퇴근하고 주말엔 애들 학원 보내고 장 보고 그게 삶의 전부였죠. 그는 늘 남보다 자신을 한참 뒤에 두었습니다. 아이들의 학비, 아내의 건강, 부모님 병간호, 그 무엇 하나 가볍게 넘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55세가 되던 해, 큰아이가 독립하고 작은아이는 외국으로 취직을 하면서 집안은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사람이 조용한데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군요. 처음엔 좋다 싶다가도 나중엔 무서워졌어요. 이제 누굴 위해 살아야 하나. 그게 사라지니까 얘가 없어진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태식 씨는 손에 쥔 커피 한 잔을 보며 내가 이걸 좋아했었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늘 다른 사람 중심으로만 살다 보니 정작 나는 내 취향도 내 감정도 내 방향도 모르겠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는 어느 날 문득 자신에게 너무 생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뭘 해주면 좋을까? 그 질문은 어색했지만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아주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일은 아주 사소했습니다. 출근길에 일부러 한 정거장 전에 내려 천천히 걷기, 혼자 조용한 카페에서 책 한 장 읽기, 그리고 어릴 때 잠깐 배웠던 클래식 기타를 다시 손에 잡는 것이었습니다. 기타를 치는 손이 처음엔 너무 낯설더군요. 손가락이 아프고 소리도 안 맞고. 근데 이상하게 그게 좋았어요. 그걸 하고 있는 시간이 마치 나 자신을 다시 꺼내는 시간 같았어요.
나를 위한 삶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 아주 사소한 선택 하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남이 좋아할 것 같아서가 아니라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해보는 것. 그것이 바로 나로 사는 연습입니다. 태식 씨는 말합니다. 이제는 퇴근하고 나면 무조건 저를 위한 시간을 정해둬요. 책을 보든 기타를 치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예전 같았으면 이기적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래야 남들과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단 걸 알게 됐어요.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나이 들고 나서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에 대한 태식 씨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지금의 내가 가장 나를 잘 알고 있어요. 젊었을 땐 용기도 없고 두려움이 많았죠.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선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는 걸 알아요. 그는 이제 주변의 시선을 덜 신경 씁니다. 자식이 뭐라고 생각할까? 친구들이 뭐라 할까? 그런 생각보다 이게 나에게 의미 있는가? 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남의 인생에서 빠져나와 내 인생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요즘 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요? 그게 하루 10분 명상이든 오래 미뤄온 취미 생활이든 혹은 단순히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시간 30분이든 그건 절대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회복해가는 길이며 지금까지의 시간만큼이나 의미 있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태식 씨는 이제 주말이면 작은 문화센터에서 기타를 가르칩니다. 같은 또래의 사람들과 함께 웃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나누며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제 인생에서 제일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사는 기분이 들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 하나라도 건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껏 너무 오래 남의 기대 안에서만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조금 더 나를 믿고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다는 내면의 허락을 스스로에게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나로, 진짜 나로 살아가는 것이 이 인생 후반부의 가장 소중한 숙제일지도 모릅니다. 끝으로 태식 씨가 마지막에 남긴 말을 그대로 전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알게 됐어요.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오늘 더 이상 남을 위해 살지 마세요라는 말을 통해 그동안 너무 오래 타인의 시선, 기대, 역할 속에 묻혀버린 진짜 나를 조심스레 꺼내보았습니다. 박영숙 씨의 조용한 고백, 정태식 씨의 조심스러운 시작. 그들의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의 부모로, 자식으로, 배우자로, 동료로 살아가며 나라는 존재를 잊은 채 그저 잘 버텨내는 것을 삶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 버팀의 시간들이 모두 무의미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사랑도 있었고 책임도 있었으며 수많은 따뜻한 기억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삶 속에서 정작 나라는 존재가 점점 흐려지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 채 하루하루를 견뎌내기만 하는 삶의 어느 순간 우리는 조용한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공허함은 어떤 이름도 갖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허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이 이제 나에게 무엇인가를 다시 묻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삶은 언제나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나요? 당신은 스스로를 얼마나 아끼고 있나요? 이제부터는 누구를 위해 살아갈 건가요? 이 질문들은 대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천천히 곱씹으며 내 안에서 길어올려야 하는 진실한 고백을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남을 위한 삶과 나를 위한 삶을 서로 대립되는 개념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둘은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충분히 돌보고 이해할 때에야 비로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삶은 이기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가장 인간다운 삶이며 지금까지 너무도 많은 것을 참으며 살아온 당신에게 이제는
꼭 필요한 치유의 시간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묻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와서 가능할까? 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한단 말인가? 그냥 이대로 살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익숙한 무언가를 놓는다는 것은 언제나 불안과 두려움을 동반하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아주 작은 용기 하나를 꺼내어 보세요.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무언가에 손을 뻗어보세요. 타인의 기준이 아닌 오직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가지 해보세요. 그 작은 한 걸음이 당신의 삶을 바꾸는 첫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남을 위한 삶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일 시간입니다.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지금부터는 나를 위한 하루를 살고 싶어. 나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제 알 것 같아. 그 목소리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 안에 오랫동안 침묵해온 진짜 나의 울림입니다. 당신은 이미 수많은 사람의 삶을 지탱해오며 충분히 성실하고 충분히 따뜻했으며 어쩌면 너무도 오래 자신을 희생해온 사람입니다. 이제는 조금 덜 참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덜 완벽해도 조금 이기적이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살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쩌면 오늘부터, 지금부터 천천히 써내려가야 할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영상이 그 여정의 첫걸음에 작은 등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은 이만 마음을 닫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의 것이 되기를, 그리고 그 삶이 충분히 따뜻하기를 마음 깊이 바랍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슬기로운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은 슬기로운 세상으로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